진짜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이런 자연재해 위험에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또 연결된 로프 이런 단단히 고정할 것, 사전 점검하라 뭐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사실. 점검을 아무리 해도 태풍이 불면 바닷속이 한번 뒤집어진다고까지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진짜 말 그대로 콘크리트 이렇게 쳐놓고 물을 받지 않는 이상 태풍이 오면 양식장을 이렇게 돔으로 씌워요? 뭐 이 정도에서 대비는 하되 피해는 감수해라 이거로밖에 사실 들리지 않아서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저희가 뭐 이제 보면 전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었는데 이제는 또 이게 바뀌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자주 만나는 느낌? 이러다 저희 모임 하나 생기는 거 아닐까요? 개모임 하나 만들죠. 어떤 걸로 만들까요? 잡스러운 기자들의 모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네,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는. 공부하는 기자들의 모임. 뭐 그렇죠. 그런 거. 아 진짜 저희가 뭐 코로나19로 뭐 사회적 거리를 둬라, 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해라, 뭐 얘기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사실 많거든요. 마스크 끼고 또 하기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방송. 어렵죠. 일단 보는 사람들이 답답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인터뷰를 나가서 누군가를 따면 일부러 마스크를 여기에 걸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안 차면 안 찼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맞아요. 저도. 네, 그래서 예, 말할 때만 이렇게 살짝 내리시고 평상시에는 그냥 쓰고 계셔라. 쓰기 싫거든요. 답답하고 지금 또 너무 덥잖아요. 날씨가 무더워지면 마스크 끼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인간관계를 이렇게 사람이 대화하는데 마스크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또 여름이라 네. 이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생활화가 되어 있는 지금에 또 이렇게 해수욕장도 개장을 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원래는 예년 같으면은 보통 5월 달에 각 지자체에서 해수욕장 다 소개를 하죠. 홍보도 하고 뭐 우리 쪽으로 오십시오. 뭐 남도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다 사라졌죠. 네. 저 이제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남 지역에 55개 해수욕장이 모두 운영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해수욕장 개장식이나 축하 행사 같은 거는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뭐 사실 이번에 사전 예약제도 그렇고 좀 이슈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해수욕장을 55개를 문을 다 연다고 해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사전 예약제라는 것 자체가 네. 어디를 막아놓고 성벽처럼 막아놓고 뭐 발열 체크를 한다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맞아요, 통제가 맞아요.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툭 터진 해변이라서. 이게 보니까 뭐 백사장에 가로 세로 4m 사각형 구역을 나누고 각 구역에 예약을 받아서 방문객 수를 조절하는 방안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물속에서는 다 섞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9시에 다 모여 해가지고 해수욕해 이게 아니잖아요. 딱 서가지고 사각형 안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바다 여행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바다 여행. 바다 여행 네. 예, 누리집을 만들었는데 뭐 전화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뭐 현장 접수도 가능하는데 일단 그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이 해수욕장에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이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다른 데로 행선지를 바꾼다든가 아마 그걸 유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사실 참 이게 보면 뭐 여름철 불청객이라고 하죠. 해파리. 또 해파리 그렇죠. 피해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해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 이후 4년 만에 보름달물 해파리하고 노무라이깃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가 모두 같이 발령이 됐거든요. 전남 등량만 경남 남해 지역 중심으로 내려졌어요. 근데 해파리가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독성이 약해서 근데 어구나 어망에 이렇게 피해를 줘서 부식을 시켜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들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재가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또 우리가 전 시간에 아마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뒤따르는 이런 자연적인 피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번 시간에 좀 발 맞춰 이런 집중호우, 태풍 이 어떻게 해야 좀 막을 수 있을까? 막지 못한다고 하면 좀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강풍, 뭐 폭우가 잦아지면서 뭐 풍수의 보험에 대한 얘기들, 뭐 좀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얘기들 좀 나눴던 것 같은데, 뭐 완도 같은 경우는 뭐 재해 위험지구 주민들이 뭐 한 90% 이상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좀 권장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가요? 좀 아직 저조하죠. 예, 일단 그 풍수의 보험 얘기하기 전에 농작물 재해보험, 이 과수나 뭐 이런 한 67개 품목이 지금 보험 대상이 됐거든요. 이것도 결국 이제 자연재해에 따른 이제 뭐 낙과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건데 이게 가입 농가들이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자면 80%는 정부에서 다 부담을 하고 뭐 20%만 저기 하는데 유기농 농가의 같은 경우에는 아예 100%다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지금 전남도 같은 경우는 약 118억 원의 도비를 확보해서 총 이제 국비 포함해서 약 1,180억 가지고 7만 6천 농가를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7만 6천 농가 정도가 이제 가입한 거죠. 그럼 풍수의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지금 분위기가. 피해 복구비를 이제 90%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풍수의 보험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지자체랑 정부 부담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해마다 이 풍수의 보험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기 소진이 돼버리면 가입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기상특보가 발령이 됐을 때 이제 서둘러서 가입하지 않고 딱 그때 이제 가입을 하시려고 보면은 그때는 가입이 제한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한이 있습니다. 대충 다 연초에 뭐 예를 들자면 뭐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 거의 6월달에 다 이제 끝나죠. 접수 마감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풍수의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초 뭐 상반기 안에 뭐 보통 뭐 2월 말까지 뭐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죠. 진짜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이런 자연재해 위험에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보험들을 좀 들어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집이 날아가고 해버리면 뭐 있을 곳조차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보상마저 없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막막할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풍수의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재난 발생이 되고 이제 피해가 발생이 되면 정부가 이제 최소한의 복구비 면적에 상관없이 정액의 그 복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전 국민을 한해서. 근데 이게 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또 비용 차이가 좀 있다고 해요.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리면 50제곱미터 단독주택이 전체가 다 파손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정도 정부가 이제 보상을 해주고 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4,500만 원까지. 와,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좀 나는구나. 큰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부담이 조금 있더라도 뭐 정말 심한 부담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가입을 해두는 게 혹시 모르니까. 네.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대비책으로 이런 걸 좀 해놓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참 웃긴 게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꼭 취약 지역들은 꼭 발생을 해요. 이런 재난이. 맞아요. 참 사각지대가 발생을 네. 하는 것이죠. 사각지대가. 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보면 왜 그럴까요, 진짜? 이게 보면 재해위험지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지자체도 다 예의주시하고 항상 그 터진 곳들이 터지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안 그래도 이런 우리가 방금도 질문해 주셨지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항상 터지는 곳만 터지고
그럼 예견된 인재인 건데 왜 그러는 걸까? 그래서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이제 국비가 내려와요. 이 재위험지구 정비를 하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목포라고 한다고 하면 목포에만 그 재위험지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있고. 그리고 워낙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급경사지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 깎아지른 뭐 절벽들을 다 뭐 낙석들 제거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보통 짧으면 5년, 길게는 10년까지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국비랑 뭐 지자체 비용 이렇게 매칭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취재했던 뭐 광양읍의 급경사지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만에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는 뭐 사고가 날 위험이 없게 됐는데 사실 뭐 8년 동안 공사 기간 중에도 태풍이 좀 발생하고 할 때마다 또 토사가 내려오고 유실되고 이런 피해들이 또 있었었죠. 이게 보면 이렇게 사실은 뭐 어디가 취약 지구다, 어디는 아니다라고 구분짓기가 쉽지 않은 게 어딜 가나 다 취약 지구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태풍이 불었는데 어디로 들여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렇죠.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사실은 광범위한 다른 지역이 다 피해를 보는 거고, 뭐 우리가 뭐 아무리 이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을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 태풍아 오지 마 막을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곳들을 곳곳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계속 수리하고 보수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방법일 것 같은데 참 마음이 아파요. 꼭 하필이면 그 많은 곳 중에 가장 취약하다고 얘기하는 곳은 항상 또 들이닥치니까 맞아. 희한하더라고요. 얘네들도 알고 가는 건지. 해남군 화산면 인근 바다입니다. 양식 시설이 줄지어 있어야 하지만 한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모래로 가득해야 할 해수욕장에 플라스틱과 그물이 가득합니다. 지난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훼손된 김채묘 시설을 처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생각보다 큰 피해로 인해 어민들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피해는 말할 것도 없죠. 전체적으로 뭐 한 80% 이상씩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또 뭐 우리 하산뿐만 아니라 송기 일부도까지도 다 나고 있어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자, 보면 이제 또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양식업들도 많아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 이런 뭐 해상 가두리 양식 같은 경우는 태풍이 불어오면 사실 다 쓸려 내려가고 뭐 이제 피해가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 많죠. 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맞을까요? 작년에 태풍 때문에 완도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맞아요. 그래서 양식장이 전복 양식장 대부분이 파기가 되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양식장은 좀 그렇게 얘기하죠. 양식장에는 뭐 강풍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육상 수조 양식장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할 것, 정전에 대비해서 또 깨끗한 물을 좀 공급해 놓을 것, 뭐 저장해 놓을 것,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산소 공급 장치를 그리고 또 비상 발전기 가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해상 가두리 양식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 그물망, 또 연결된 로프 이런 단단히 고정할 것, 또 그물망이 약간 찢어지더라도 태풍에 의해서 훼손 부위가 확대되고 양식 생물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하라, 뭐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점검을 아무리 해도 네. 태풍이 불면 바닷속이 한번 뒤집어진다고까지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대비가. 진짜 말 그대로 콘크리트 이렇게 쳐놓고 물을 받지 않는 이상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아니 그럼 태풍이 오면 양식장을 이렇게 돔으로 씌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전에 네. 뭐 이 정도에서 대비는 하되 피해는 감수해라 이거로밖에 사실 들리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더 웃긴 거는 농가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전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뭐 낙과 피해라든가 이런 거 바람만 불어도 후두둑 다 떨어지고 진짜. 익지도 않은 과일 진짜 이렇게 멍하니 바라만 봐야 되는 이 농민들의 마음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보면. 미리 따들 수도 없고 여물지도 그렇습니다. 않았는데.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약간 언급을 했지만 농촌 지역도 뭐 배수로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그리고 뭐 모래 주머니로 해가지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놓은 것들 그런 아주 단순한 일들밖에 할 수가 없죠. 진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정말 뭐 낙과 피해든 무슨 뭐 벼 쓰러진 피해든 이런 것들을 정말 막고 싶으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유리로 된 그러니까 이렇게 비치는 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만한 돔을 설치를 해서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게. 근데 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물은 이제 거기다 장치를 설치를 해서 물을 계속 뿌려줘요. 때에 맞춰서. 유리 원실도 있어요. 근데 유리 원실 자체가 파괴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흔히 말하는 비치는 정도가 되는 뭐 흔히 말해서 뭐 철을 최대한 뭐 좀 가공을 해서 포스코가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좀 개발해내면 그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미래 도시요. 정 안 되면 뭐 진짜 무슨 뭐 레이저를 쏘서라도 이렇게 막든가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런 자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없구나.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태풍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장풍이라도 좀 써야 될까요? 자,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재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좀 발생을 했다면 풍수의 보험 외에는 뭐 다른 도리가 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보상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으려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는 거고, 풍수해보험을 가입할지 말지 걱정이 된다, 뭐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정액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절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거라는 거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안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처럼 재위험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태풍이 오기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태풍 발효 후에 어망, 어구 등을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으셔야 합니다. 태풍이 오기 전 차량은 해안 저지대 주변에 주차를 피하고 되도록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침수된 도로에선 감전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전신주도 조심해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땐 바다와 가까운 곳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해안 저지대는 사전에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시기와 만조 시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미리 차수막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로 물길을 유도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태풍이 온다. 그럼 우리가 좀 이런 대처 요령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먼저 자동차 주차. 그렇게 방송을 하고 홍보를 하더라도 꼭 침수된 안 빼죠. 차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맞아요. 전국적인 상황. 한강이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 공원 주변에 있는 주차된 차들 옮기십시오. 근데 꼭 나오지 않습니까? 또 맞아요. 공사장 옆에 네, 제가 맞아요. 그때 축대 붕괴 맞아요. 사고 취재한 거 보셨었죠. 그 토사가 다 흘러내려가지고 아파트 그 주차되어 있는 주차 차량들 여러 대에 덮쳤었거든요. 그런 것도 정말 위험하니까 반드시 좀 주차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뭐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로 고정하고. 근데 사실 창문이 막 깨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틈이 벌어져 있거나 하면 더 이렇게 흔들리다가 깨지는 거니까 그쪽 공간을 많이 빨리 메꿔 놓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테이프 결박은. 우리 예전에 왜 테이프 X자로 붙였잖아요. 얘 맞아요. 도움이 안 된다면서요. 저 네. 진짜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청 테이프로 막 맞아요.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붙이지 말고 좀 뭐 신문지라든가 물 적셔서 물 이렇게 적셔가지고. 붙여놓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장력을 예. 높인다고. 물론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지금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 지켰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꼭 안 좋게 일이 이제 벌어지고 사고가 나거든요. 아까 뭐 저희가 종합해서 얘기했던 얘기 그대로 100 피해 당할 거 80으로 줄일 수 있고 50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제 좀 있으면 태풍도 좀 올 수도 있고 비도 더 많이 내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진짜 유비무환의 자세로 항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나누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유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